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반만 돌아왔습니다. 자, 성대모사를 부탁합니다. 네. 좌고우면하지 않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아, 내가 이걸 그랬어. 네. 그리고 수. 안녕하십니까. 좌충우돌하는 시사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자, 이 배종찬 소장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자막에 지금 저희 프롬에 떠 있는데 네, 오시기 전에 흉을 좀 보면 어떨까요? 문을 잠그겠습니다. 네. 아, 문을 잠글까요? 네. 출입카드 없게 저 눌러도 저 스튜디오문 네. 안 열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제가 누차 성대모사 연습을 조금만 더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여의치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 성대모사를 하시는 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네. 괜찮으면 밖에서 제작진이 점검을 해서 괜찮으면 문을 네. 열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문 열고 들어와도 마이크는 한 5분에서 10분간 정지될 수도 있다. 네, 마이크를 꺼버리면 됩니다. 출연료도 삭감.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자, 일단 원고인은 괄호 배 이렇게 돼 있으지만 네. 수가 하는 걸로 할게요.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 지난주가 반영된 여론인 거죠. 정당 지지도 민주당 지지도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일단 네. 리얼미터 조사 개요 네. 불러드려야 되나요? 아니 개요는 저 배종찬 나중에 네. 말씀드리면 되고.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다 했다 개요. 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한 4주 동안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다라고 어허.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4.6%포인트가 전주 대비 네. 떨어졌고, 근데 리얼미터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에 47.0%였던 게 42.4%로 떨어졌다. 네. 예, 국민의힘이 38.5%라서 민주당이 이 조사에서는 우위로 나타나긴 했지만, 근데 이제 눈에 띄게 전주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거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어디가 많이 떨어져? 보니까 언론 보도 보면 2030 쪽에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하던데. 네,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이제 2030을 필두로 해서 네. 예,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일단 살펴보면은 20대 지지율이 47.9% 전주입니다. 네. 여기서 35.0%로 떨어졌고 30대는 47.8%에서 39.3%로. 그러니까 20대는 12.9%포인트 하락, 30대는 8.5%포인트 하락인데, 네, 배종찬 수장님이 숨을 고르기 전까지 더 읽어야 될지. 네. 덜 그죠? 늙으세요. 네. 늙으세요. 네네. 네. 네네. 심지어 들어오시면서 이 네. 화면을 가리셨어. 네. 아, 그랬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다 압니다. 우리 청취자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저 우리 배 소장의 네. 등장이다 이러고 다 알고. 폐활량이 아이고.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숨을 고르시는데 얼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고. 저희가 다 했어요 리메이트 조사. 네네네. 네. 근데 일단은 김수현평화 우리 저 배 소장 숨 고를 시간을 드리고 이거 역시 김남국 의원 사태 때문에 민주당 떨어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시기하고 봤을 때는 2030 세대 이제 가상자산 관련 이슈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고, 가상자산을 꼭 2030이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는 분이 더 많겠죠. 근데 그쪽에서 보기에도 이제 국회의원이 일단 뭐 본인 직무에 충실하기보다는 굉장히 거액의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받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근데 최고가 시점으로 보면은 야, 저만한 재산을 가질 뻔했단 말이야? 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서적 괴리감을 포함해서 비판적인 의식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2030 세대는 앞선 세대와 다른 점이, 예를 들어서 40대 같은 경우는 좀 민주당에 일체감을 갖는 세대라고 볼 수 있고, 60대 이상의 경우는 또 국민의힘 쪽이 일체감을 갖는 세대잖아요. 근데 2030 세대는 선거 때 이쪽 저쪽을 지지를 할지언정 일체감이 그렇게 강했던 세대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할 때 주저없이 부정평가하는 이런 성향이 좀 더 강한 세대인데, 이번에 또 그게 또 한 번 드러났죠. 자, 배종찬 소장. 네, 우선 뭐 늦어서 죄송하고요. 배종찬입니다. 뭐 다른 이유보다는 이제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선은 뭐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제 팽팽한데,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은 40대, 50대는 결집을 한다. 그런데 이제 30대 또 영향을 받고, 또 호남이나 또 화이트 칼라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그 내부에서는
또 서로 온도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착시 현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결과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 내용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체로 이제 좀 높게 나옵니다.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리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큰 이유는 이제 자동응답 조사라고 하는 특성이 또 반영됐다고 봐야 되죠. 그게 마치 뭐 50% 이상 되는 결과다 또는 뭐 40% 후반되는 결과라서 그게 오롯이 이 총선 때 표심으로 연결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여론조사는 그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크게 더불어민주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남국 코인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말씀은 겉 수치보다 속 내용이 더 안 좋다 이런. 그렇죠. 지금 속이 이른바 마상이 아니라 속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속상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자칫 착시 효과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아 이게 일단락 된 건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제 김남국 코인 리스크가 막 끌어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별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컨설턴트들의 뭐 조언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SBS가 유튜브도 상당히 셉니다. 근데 이제 원래 다 세요 그냥. 예, 제 배소장 다 세. 배소장도 우린 다 세. 출연했어요. 네, 스토브리그 출연했었는데 아, 네. 네, 그런 동명이익 있습니까 배소장이라고? 네? 아, 농담이에요. 네네. 그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재 개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뭐 사태가 터졌을 때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래 이제 좀 가라앉는다. 일종 예. 근데 그런 거 이게 있죠. 잠깐은 가라앉을 수 있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 거죠. 그 아니 그 속 내용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요새 여론조사 보면 뭘 느끼냐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한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악재가 터지면 그냥 확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선거 때로 기준한 표가 우르르 떨어지는 그 악재들 터지면 지지율 막 빠지거든요.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근데 요새는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예전 기준으로 하면 우수수 빠질 이 악재들이 터져도 어느 정도 버텨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아니 거예요? 아버지 현상이에요. 아버지 현상? 아버지 현상이 뭐냐면 어머니 현상 아니라고 또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아침부터 반발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 현상이면 아예 버리는 지지율이죠. 아버지. 이건 버리는 지지율. 지금 안 드시면 아니 그게 왜냐하면 진영간 대결 구도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미국 같은 경우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예 민주당 버리고 가잖아요. 공화당만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너무 그게 고착화돼서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반대 진영은 나 지지 않을 거다. 중도 조금 챙기고 우리 진영 챙기면 난 괜찮아.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반대로 말하면 묻지마 지지도 많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예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챙겨야 되는 정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지지층만 챙겨야 되는 정당은 아닌데 우선 이제 자기 지지층을 챙길 수는 있지만 다 우리나라는 공당이라 그러잖아요. 공당이라는 이유는 다 챙겨야 되는데 아예 지금의 구도는 역대 저도 이런 뭐 30년간 데이터 분석을 했지만 이런 진영 간 대결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YS DJ 때도 밤 되면 상도동 동교동 근처에서 모여서 같이 술 마셔요. 아, 내가 낮에 말이야 좀 그랬는데 아닌 건 알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악재가 터졌을 때 정당 지지율이 와르르 주저앉지는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배종찬 소장님 설명을 하셨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데 지지를 철회하면은 저쪽 당에게 좋은 신호로 읽히는 것이 좀 두려운 거죠.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다. 묻지마 지지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주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빠르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고 보면 안다 어차피. 재판 결과도 있는 것이고 재판 전에 어떤 결정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래도 정치권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확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이런 혹은 다른 사안이 터졌을 때 이게 중첩돼 가지고 한꺼번에 피로골절이 오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35% 미만 박스권에 갇히고 그리고 막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거나 혹은 관여했을 거다라는 조사 결과가 대거 발표됐거든요. 한꺼번에 확 무너진 거예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에 안 무너지는 거에 안도하면 안 된다. 이거를 모든 정치 정당들의 관계자들이 명심을 해야 지금 됩니다. 김수미 평론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예고 없이 찾아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정치쇼도 소리 소문 없이 인기 짱이 됐잖아요. 뭐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죠, 저도. 참 어렵게 알긴 했죠. 근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먼저 빠지는 쪽이 어디냐. 이게 물이 빠질 때도 해안에서 가까운 쪽부터 먼저 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중도나 무당 MG가 어느 순간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네. 그게 이제 검찰 수사의 결과 발표가 됐든 아니면 재판 1심의 결과가 됐든 네. 또는 뭐 국민의힘 경우에는 공천 이슈가 됐든 네. 한번 그게 탁 터지면 확 빠지거든요. 그러면 대표적- 되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2008년에 약간 가뭄병의 전조적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 박근혜 당시 이제 박근혜 의원이 국민도 썼고 나도 쏘갔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비슷했나? 그다음에 쏙이라고 했나요? 너무 비슷해. 속 아닌가요? 쏙이라고 했나요? TK예요. 네. 그래서 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심지어는 MB 정부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사실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유발되죠. 실제로 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서로 티격태격 이 수도 이전 가지고 세종시 가지고서 막 네. 싸우는 장면도 연출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친명 비명 간에도 목소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뭐 처리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칫 지금 뭐 비명 정도를 견제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끌고 가면 이건 어느새 우리도 몰라요. 이건 데이트하는 사람도 참 불안한 게 어느 한 시점이 되면 확 꺾여버려요. 자 그러면 네. 이거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뭐 파격적 조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있어요? 이 김남국 의원 저는- 코인 사태를 민주당 입장에서 끊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뭐 탈당은 했고. 제가 파격적이라는 말씀은 당 내에 이 비명 쪽을 만족시키는 수준이 떠나서 네. 일부 국민의힘까지 그래? 네. 그 정도면 나 더불어민주당 다시 보는데 하는 정도로 가야 되는 그럼 거죠. 뭐? 그러냐면 이건 3건입니다. 항상 당은 3건으로 이제 처분건, 그다음에 당원건, 그다음에 공천건. 그러니까 5천 원이라도 받았으면은 다 영구 박탈시켜 버리겠다. 처분건. 동봉주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뭐 처분 그게 됐든 코인이 됐든 꼬인이 됐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당원권도 영구 박탈하겠다. 그다음에 이건 완전 초강경 이 대응이잖아요, 그죠? 조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천권도 안 주겠다. 공천권 우습게 보지만 그리고 탈당한 사람들한테도 탈당 말이 쉽지 자진 탈당 당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알아서 탈당했다. 복당 없어.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죠. 자 김수민 네. 평론가는 어떻게 봐? 뭘 해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파격적 조치 뭘 해야 이 안 좋아지는 이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배 거예요? 소장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가상자산 보유의 내용을 떠나서 김남국 의원이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한 부분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가버렸어. 탈당을 해버렸거든요. 자료를 주지 않았어. 예, 보통 이제 조직사회, 뭐 공직의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떤 혐의가 있어가지고 징계 절차에 회부가 됐는데 사표 쓰면 안 받아주잖아요. 소리 안 하죠. 예,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김남국 의원한테도 탈당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였습니다. 사실 네. 비교를 하자면. 근데 당에서 조사하는데 나가버렸다. 이 자체 요것만으로 징계 사유가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을 민주당에서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답을 내야 돼요? 이게 뭐 극단적으로는 복당 못한다. 어. 이렇게 되든지. 네. 예, 사실은 이걸 탈당이 수리된 것 자체가 좀 민주당이 큰 실책이었다고 봐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수습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밖에는 이제 이 가상자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쟁점과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의원들답게 정책적으로 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일부는 되고 있죠. 지금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 등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요번에 저는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은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이 덜 보였습니다. 아. 일부 의원들은 그런 뭐 도덕성이 중요하냐 이런 발언까지도 나왔지만은 그래도 좀 다수 의원들이 막
무턱대고 감싸고 이런 모습은 안 보였거든요. 비명계 중심으로 많이 나왔고. 그렇죠. 네. 방금 그래서- 저희 출연했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명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냥 무턱대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아마 첫 번째가 아닐까 기본으로 해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한국 갤럽 보더라도 20대 지지율은 다시 올라왔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른바 뭐 총체적 난국이냐, 총체적 남국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잖아요. 반응이 없네. 알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게시물로 볼 때는 재미있는데 네. 말로 들으니까 재미없네요. 이거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때요? 이거 반사이익을 원래 그냥 딱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코인 문제로 민주당이 빠지면 국민의힘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못난이 현상이죠. 못난이 그러니까 이제 현상? 반사이익을 얻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못해서 반사이익하면서 짱하고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밀어내버리는 거죠. 왜 지지층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을 좀 더 중도에서도 지지해주고 싶을 텐데 네. 국민의힘을 쳐다보니까 뭐가 없어.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이른바 건덕지가 있어야죠. 네. 그냥 거리가 있어야 그쪽으로 옮겨갈 텐데 이른바 우리가 촉발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그 반사 이익을 끌어당길 만한 유입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을 보니까 대표는 뭐하지 이른바 못난이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했더라도 또 올라가는 현상은 뭐냐면 아까 파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에서는. 왜? 촉발 효과를 이 파격이라는 게 자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가서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를 부르고 또 일본 가서 미령비 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을 봤더니 없네? 그러니까 없네 현상. 이른바 이게 이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중도나 MZ세대나 무당층이 조금이라도 끌려올 만한 이 구심점 자성이 이제 뭐 발생이 돼야 되는 이건 뭐 페라이트 가지고 교체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현상인 거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온 지지층들이 중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짧게 중간이 아니라 아예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아예 있습니다. 밖으로. 네, 노래도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김수민 밖으로 나가. 근데 이게 짧게만 이러다 무당이 1등 제1당 되겠어.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재 개그다 이거. 근데 이제 예, 말씀 아니,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국민의힘도 파격이 필요한 거죠. 뭐냐면은 이념적으로는 조금 중도 쪽으로 살짝 올 필요가 있어요. 약간 좌클릭? 그렇죠. 이제 마치 2016년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듯이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좀 파격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간호법이 됐든 아니면 양국관리법이든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정도 파격이 나오는데 하는 게 일단 중도나 MZ나 또 화이트 칼라 쪽에 좀 전달이 돼야 돼. 화이트 칼라를 영원히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인데 사람을 좀 통 크게 관리하는 야 으쌰으쌰 하자.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래요. 정말 1박 2일 대합 워크숍을 가자. 뭐 가평이나 양평 쪽으로 가자. 뭐 이것도 괜찮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 좀 그 민주당 악재가 생겼는데 국민의힘이 이익이 별로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힌트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거론했었는데 민주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티브리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상대로 조사했던 결과 도덕적 어느 당이 더 도덕적이냐 했을 때 자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다가 21.3%가 나왔는데 이건 민주당 지지율하고 괴리가 있어요. 상당히. 근데 국민의힘이 더 도덕적이다가 37.6%.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조금 높거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거꾸로 돌려서 그러면 왜 그러면 민주당이 더 도덕적인 게 아닌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쪽이 쏠리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전 두 가지다 결국에 도덕성 측면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위로 나오지만 두 가지가 결국에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정책이랑 능력이라고 봐요. 예,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도덕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치솟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민주당이 김남국의 늪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늪에 빠졌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은. 근데 국민의힘은 늪에 빠진 상대방을 구경하는 것 같거든요. 야 이거 봐라 늪에 빠졌다. 이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걸 호재로 활용 못한 측면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연장선상에서 짧게 이제 추가를 하면은 역대 선거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이 잘했을 때 선거를 이겨요.
역할을 잘했을 때. 그리고 이 국민의힘 보수정당은 당은 당명은 바뀌어도 연구소는 계속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의도 연구원으로 이어져야 돼. 여의도 연구원이 잘할 때 저는 또 선거에서 이기더라고요. 똑같은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어쩌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길 때는 민주연구원이 하여튼 역할을 잘해요. 네. 근데 이제 선거에서 질 때는 그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원이 역할을 잘할 때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이트 K가 잘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정치가. 김태현이 정치쇼가 짱 먹는 거죠. 아, 인사이트 K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네. 대통령 지지율 좀 볼게요. 올랐어요? 한 4주째? 그렇죠. 계속 네.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아까 이제 김수민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한국 갤럽 조사부터 해서 최근에 다른 조사까지 대통령이 지금 임기 1년이 막 지났거든요. 네.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왜, 그다음에 이제 외교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왜 코다. 네. 왜는 외교. 네. 그러니까 뭐 긍정 이유도 되고 부정 이유도 되는데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데는 긍정 이유로 외교. 코는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코인에 따른 반사예요. 아, 반사이. 그러니까 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분노심이 그 격앙된 여론이 대통령에게도 옮겨가 있다. 반사이익을 얻었다. 왜? 대통령은 자극 요인이 되는 게 외교를 한다든지 위령비를 간다든지 뭔가 자꾸 뭘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흡수 효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촉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다는 뭐예요? 외코 두 개예요? 두 개. 더 기대를 했던 거예요? 네. 외코 달아서 다도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 숫자만 보면 39%. 5월 3주차 집계가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김수인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